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이 담기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다른 데서 뵙다가 예, 저희가 뭐 네. 옛날에 네. 자주 뵀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오마이 TV에서 주말에 저희가 또 뵙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사님 네. 상법 개정안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 전에도 통과 전에도 많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요. 네. 또 대선 때도 이야기가 일부 나왔었고 드디어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선은 궁금한 게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일단 뭔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특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조항이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는데 하도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382조 아마 사망일 거예요. 아하. 그게 뭐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 충실 의무.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는 이제 각 이사진들이 경영을 예. 담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사가 이제 충실하는 의무의 대상이 어디냐? 회사입니다. 회사로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회사 플러스 주주로 여기 주주가 들어간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게 이 법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똑같다고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를. 예. 근데 회사는 회사랑 주주랑 사실 이제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을 이사가 했을 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송을 걸면 주주 가치가 이제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판사가 물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죠. 판사가 해석은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주주 가치가 훼손됐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돼도 아하. 이 회사를 그냥 대주주랑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쓰고 그냥 대주주의 대주주, 이익으로 읽어버리는군요. 예. 아하.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많은 여기 또 오마이 TV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LG화학 주주분들 그때 지금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직도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21년도에 한참 진짜 지금처럼 뜨거운 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예. 근데 LG화학이 그때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회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 갑자기 이제 물적 분할이라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따로 떼내는 거죠. 아. 뭐 떼낼 수 있다고 칩시다. 뭐 예. 불법은 아닌데 그걸 갑자기 근데 상장시킨다는 거예요. 오. 다른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분할해서 그러니까 쪼개서 상장시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LG화학 주주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배터리 보고 투자한 주주라면 한 주도 못 가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를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따로 상장시켜요. 못 가져가요. 그냥 가져갈 간접적으로 LG화학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럼 나는 정작 한 주가 없어요. 아하. 근데 그분들이 뭐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강연에 다닐 때 이게 한 번씩 물어보면 가끔 한 번씩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LG가 어떤 보상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피해만 어떻게 입히고 보상도 피해 없고. 주주 가치가 훼손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때 LG화학 주가가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예. 지금 25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 주당. 한 주당. 가치가 확 예, 떨어졌네요. 확 떨어지기도 했고 예. 그 많은 가치가 LG엔솔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주주한테 또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바꾸면 예. 이렇게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의사결정 이제 못 합니다. 하면 이제 소송을 걸어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는 있어요. 거죠. 이제 근거가 아하. 생겨버려요. 그래서 예.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전자주주총회. 전자주총.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나 좀 이제 지방 먼데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만약에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본사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주주총회에 내가 참석해서 뭔가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리적 거리도 있고. 그렇죠. 직접 참여하려면 뭐 생업도 하루 놓으셔야 되고 예. 어렵죠. 근데 나는 예. 무조건 오늘 한 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또 유리하죠?
대주주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대주주는 100% 오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예. 물리적 거래상 이거 정말 다 분산돼 있잖아. 오기가 힘든 분들도 태반인데. 그렇죠. 근데 또 문제는 또 뭐였냐면 막상 가면요 막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누가 막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경호원들이 막죠. 경호원들이 왜냐하면 주주인데 못 들어가게. 그런 일도 예. 좀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막상 갔는데 예.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직원들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냥 못 들어 속이는 거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막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큰 기업 하나도 예. 그래가지고 아주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야. 근데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막상 갔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거기다가 멀리 있는 분은 오기도 되게 어렵고 예. 주주총회 의무는 뭐냐면 이거를 이사 의결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아예 의무화하자는 거죠. 의무화. 무조건 다. 예.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터넷 통신망 이렇게 발달된 나라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주총을 안 된다는 것도 되게 좀 사실은 이상했던 거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의무화해서 제주도 사신 분도 그냥 생업 종사하시다가 오늘 주총 있네. 그래서 그냥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거기에 참석해서 내가 질문도 할 수도 있고. 예. 예. 그거를 이제 물론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이제 큰 회사들이죠. 예. 이거부터 이제 의무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동안 대주주 파워가 너무 셌는데 이게 줄고 소액주주 파워가 엄청 세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주 주권주의 실현으로 예, 이해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 방향은. 예. 예. 그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3% 룰이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3% 룰이 최근에 가장 뜨겁더라고요. 네, 이게 예. 뭐냐면 이제 그 사내이사에서 이제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선출할 때 지금 최대 주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의 감사위원이라는 건 회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잘된 방향으로 가는지 좀 이제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대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꽂아놓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최대 주주와 그 가족들 있죠, 뭐 특수관계인 다 합쳐서 그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합친 다음에 그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딱 3% 지분만 행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3%로 캡을 딱 씌워버리는 예, 거네요. 묶어버려요. 그냥. 묶어버리는 그냥. 예. 거예요. 그러면 파워가 확 떨어지죠. 그럼 반대로 주주들의 힘이 더 세진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예. 이제 그동안은 사내이사 이제 회사 뭐 임원들이죠. 그리고 회사에는 또 이제 외부에서 선임한 사외 이사 있는데 예. 사외 이사까지도 이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이사뿐만 아니라 사외 이사까지도 이거 확정하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감사위원들의 어쨌든 이거 선임을 할 때 소액주주 파워가 훨씬 세질 수밖에. 그러니까 사내 이사랑 사외 이사랑 이제 같이 이제 소액주주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을 간통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좀 약간 우리나라 정말 주식시장 역사의 혁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이걸 못했고 예. 이걸 몇 년 전에도 계속 욕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상법 개정 해야 된다. 계속 욕을 하는데 기업들은 반대를 되게 심하게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논조도 되게 많았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한덕수 그때 권한대행도 상법 개정 통과 시켜놨잖아요. 그때 거부권 행사에서 했는데 결국은 안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벽이 너무 막강하구나. 좀 쉽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결국엔 법제화나 이런 실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법제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의 가치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뭐 제가 이재용 회장님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 가치랑 예.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 가치가 좀 달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아무래도 대주주 입장에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생사여탈권은 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아하.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소액주주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소액주주가 뭐 그러니까 결정이- 소외되는 거죠 소액주주들이. 예. 그래서 의사 결정이 좀 밀렸는데 아까 말씀 이 세 개만 들어도 어. 이제 1대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똑같아지는. 1대 뭐 0.5였다면 이제 이거를 1대1로 맞춰버리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제도로 예. 완전히 이제 이게 돼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그 지수 5천이 가는 거예요. 코스피 5천. 그냥 말만 예. 해서 가는 지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일단 이제 지금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이사 충실 의무를 좀 처음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 회사라는 거는 독립된 법 인격이 있는 거고 이제 주식 회사가 있는 거고 네. 주식 회사인 이제 주주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주주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이제 회사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네. 비율은 물론 차이가 네.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의사결정권도 다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의 이익을 이제 대주주의 이익 맞아요, 내지는 맞아요. 뭐 예. 기업의 오너들이나 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의사결정도 하고 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 그렇게만은 하지 말고 좀 소액주주들의 권익도 좀 같이 보장해라. 네. 아마 이런 취지로 그러면 변화가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그동안에는 안 됐을까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개념 아닙니까? 이게 그 영국식이나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예. 보면은 주식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 활성화가 안 자본시장,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구조 자체가 그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재산이 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아, 한국 그렇죠.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예요. 예. 예. 근데 이 부동산으로 돈이 간다는 건 경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파트 부가가치를 만들지는 창출할 수가 않으니까요. 없어요. 예. 그 아파트값 오르면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 좋죠. 근데 이제 사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사 당연히, 가시는 분들 예. 힘들죠. 그리고 뭐 예. 각종 가격도 오르겠지만 그 돈이 아파트는 뭘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그 돈들이 들어오면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도 되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주식 투자 이런 분들이 이제 권익보호도 많이 이제 그런 비중들이 있는데 예. 한국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도 좀 되게 부족했어요. 사실 이제 자본시장 후진국 중에 하나였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2020년 들어와서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 주식 투자 인구가 그 코로나 전에 한 400만 500만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전체에? 인구에 그러면 그 한 10%밖에 안 됐던 거죠.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1,500만 명이 된 거예요. 예. 그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예. 집에 한 명은 주식 투자하는 거죠. 지금 가구 수로 만약에 본다면. 1,500만 명.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정치권에서도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이제는 배려 안 할 수 없는 상으로 갔던 건데 근데 이제 기업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이거 자꾸 이제 너무 이렇게 상법을 뭐 급격하게 바꾸거나 이러면 그 적용 대상 혼란이, 기업도 예. 넓고 그죠? 예. 혼란이 온다. 또 아니면 각종 소송에 걸린다. 그럼 경영 활동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위축된다 이런 예, 겁니다. 그런 예. 얘기들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대주주 가치나 소액주주 가치나 당연히 다 이거 당연히 1대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예. 거죠. 예. 이게 이거를 이제 용어로 대리인 문제라 그래요. 대리인. 그러니까 경영자를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예. 주주 그러니까 실제 이사회? 주인은 예. 오너가 따로 있죠. 재벌 예. 오너. 재벌 오너가 소수 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그룹이나 SK그룹 예. 보면 지주사라고 하나 SK가 상장돼 있잖아요. 예. 요거를 소수 지분으로 이제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죠. 예. 오너들이. 그리고 예. 전체 그룹을 다 지배하죠. 아. 예. 예. 하나나 SK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홀딩스 뭐 네,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제 쫙 지주회사라고 그러죠. 예, 예. 자회사들을 데리고 근데 있는 이제 거죠? 예.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사진들을 사실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인들 입장에선 결국엔 이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를 위해서 의사 결정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리고 법으로도 그렇게 또 돼 있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법도 유리하게 위해서. 돼 있던 거죠. 예. 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재판을 하게 돼도 이 판사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회사 주주는 안 써 있거든요. 법문에 그렇게 돼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거를 소송을 이렇게 걸어도 그 패소하니까. 소액 주주를 위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근거 자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당연시되거든요. 예. 소액주주 가치 훼손하면 바로 배임죄 걸리거나 아니면 소송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심할 거 아니에요. 예, 조심해요. 예,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 규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그래. 없었으니까 막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최근에도 예. 좀 이제 좀 이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리쥬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연어의 생식세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되게 좋아진대. 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 많아요. 주가가 한 10배 오른 기업이거든요. 너무 잘했고 주주들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갑자기 상법 개정 앞두고 회사가 쪼갭니다. 갑자기 좀 아마 상속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회사를 그러니까 그냥 사업회사거든요. 이걸 쪼개서 지주사랑 이제 사업회사만 나눠요. 인적 예.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주는 2개 다 가져가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비율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예요. 근데 만약에 그 파마리스의 주주면 당연히 그 리쥬란 사업이 매력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2개로 쪼개는데 하나는 지주사,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리쥬란. 요건데 비율이 지주사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거를 많이 가져가고 예. 나는 요거 조금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비율로 또 조정을 하는군요. 예, 그거를. 그러면은 대주주는 예. 훨씬 유리해요. 대주주는 어차피 지주사 지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소액주주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리쥬란에 투자한 건데 지주사에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강제적으로 지주사 나 이거 어떻게 보면 껍데기죠. 그러니까 왜곡이 되네요. 네. 그 의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왜 나는 그 본체를 이게 투자했는데 네. 왜 껍데기만 나한테 주냐.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 반발이 엄청 심했는데 예. 근데 상법 개정을 이거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그런 결정하니까 이게 이것도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법 개정이 안 되면 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막을 겁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소액주주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권익은 더 보장이 돼요. 네. 그럼 아무래도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건강해지니까 네. 또 많은 자금들이 또 들어오겠죠? 네. 그럼 또 회사의 주가나 이런 것들도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뭐 대주주든 뭐 경영진이든 자기 회사 주식이 올라가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안 같아요.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경영진들이나 또 대주주들은 또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기들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영향을. 뭐냐면요. 이게 네. 미국은 그게 이제 어떤 CEO나 이런 거 평가할 때 네. 그 주가가 되게 중요한 항목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자기 주식, 자기 회사 맞아요. 경영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관심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대한민국은? 좀 그게 있죠. 상속세 문제가 있죠. 상속세 때문에. 저는 좀 상속세를 좀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속세 문제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워서. 좀 징벌적인 것 같아요. 너무. 예.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 60%까지 되잖아요. 예. 할증 붙으면.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넥슨이라는 회사가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고 나서 예. 그게 이제 상속을 했는데 국가께 돼 버렸어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예. 상속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세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올려? 약간 이제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 중에도 의견이 되게 갈려요. 예, 그러니까 또 상속세 문제는 또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건 또. 근데 예. 이제 증권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세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 그래서 올라가도 대주주한테 별로 이득될 건 없고요. 아. 거기다가 세금은 어쨌든 많이 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주가가 눌려 있으면 자기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네. 그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눈치를 채요. 이 회사 못 올라간다. 아. 왜냐하면 오를수록 너무 부담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러면 이제 상속하기 전에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 예. 그만큼 세부담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상속이 끝나죠. 아. 그럼 오히려 주가 오르는 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그 인식의 차이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경영진들은 대주주들 눈치를 좀 보니까 네. 쉽게 말해서 대주주냐 소액주주냐를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긴 아니, 당연히 한데. 좋은 그죠, 일이고 그죠. 아니 저는 만 예를 들어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요. 그냥 대한민국 코스피 올라가면 좋죠. 다 기분 좋지 아, 않습니까? 네, 좋은데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네. 자기 이익을 계산해 보면 조금 손해가 나니까 아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인 이상 뭐 인간의 이건 본성이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당연히 예. 뭐 상속하고 싶죠. 네, 누구나 그건. 근데 만약에 상속 이슈를 뺀다면 뺀다면 굳이 네. 누를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굳이 뭐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간혹 네. 그런 이슈에서 그런 게 있더라도
좀 그런 거랑 별개로 아.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주주환원했던 기업들이 아주 소수인데 있어요. 예. 아주 소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죠. 음. 지금 이제 홈플러스 때문에 조금 약간 뭐 예. 그런 이슈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몇 년 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 메리츠 화재, 보험, 메리츠 증권이 있었어요. 이게 쪼개져 있었죠. 네. 회사를 다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음. 우리나라는 쪼개는 게 쪼개는 게 유행인데 통상인데. 그럼 쪼개면 아파트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왜? 공급이 없어요. 예. 이건 너무 단순해요. 그냥 공급 줄면 오릅니다. 음. 그 아파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샤넬백도 오르잖아요. 예. 왜 적게 만드니까. 음. 페라리 한정판 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공급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예. 폭탄해버리면 빠져요. 빠지지 말라 그래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할인받은 이유가 자꾸 쪼개서 상장. 그럼 늘어나죠. 네. 근데 그 회사는 특이하게 합쳐버린 거예요. 그 좀 약간 독특하네요. 네, 합치면 대한민국에서는. 줄어요. 예. 주식수가. 음. 그럼 그 자체로 주가 오릅니다. 예. 공급이 주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으로 엄청나게 했어요. 뭐냐면 합친 다음에 우리 번 돈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어. 자사주 소각을 해요. 예. 주식수를 이 없애는 자사주 거예요. 소각은 보통 기업에서 싫어하잖아요, 경영진. 이게 돈 들기도 하고 예. 근데 어쨌든 자사주를 줄이면 예. 똑같아요. 공급이 줄겠죠. 그러니까 또 같이 주식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가 예. 한 3년 만에 5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거기 이제 그걸 주도하신 분을 앞에 이름을 가짜를 붙여요. 신. 어. 성 빼고. 예. 예, 그래서 정말 이제 특수한 동기가 있었나 보죠. 예, 근데 어쨌든 어.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실현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던 건데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고 대부분은. 상속 이슈가 좀 예. 있다 보니까 오르면 어쨌든 예. 지금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받아서 거기 예. 이건희 회장 그 지분 상속한 다음에 지금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상속세가 엄청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세금 이슈가 해결되기 예. 전까지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주가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봐야 기업의 평가가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그걸 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또 싫어한다 이 그죠, 모순을 그죠. 네, 그게 좀 예, 모순이죠. 그 모순을 제가 좀 부각을 하기 위해서 네. 질문을 좀 자주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현재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네.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그러면 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또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좀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한국 예. 시장 자체를 뭐 개인 투자하면서 그런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저평가돼 있는 시장이다. 예, 저평가는 돼 있는데 아. 그게 당연하다. 예. 왜 이런 가치가 보존 소액주주 가치가 같은 한 표가 아닌데 무시당하고 어떻게 예. 예, 똑같이 지금 그걸 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PBR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PBR이 우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 우리가 예. 보통 지금 이제 태국보다도 낮던데 보니까. 이번에 예. 증시 오르기 전에 0.8배였거든요. 0.8. 그 0.8배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좌에 여러분이 1억 갖고 있어요. 1억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또 빌린 돈이 1억 있어요. 예. 그럼 빌린 건 빼세요. 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1억이죠. 1억인데 내 1억 원에 딱 이렇게 계좌를 딱 오픈했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오마이 TV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 염승환 이사의 저 1억은 8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는 거 똑같아요. 아. 저는 억울하죠. 예. 전 나는 1억인데. 1억이 딱 찍혀 있는데 어. 갑자기 8천만 원밖에 그게 PBR이 0.8배란 얘기예요. 예. 근데 미국은 몇 배인 줄 아세요? 몇 배입니까? 미국은 4억 5천만 원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1억이 있으면 4억 5천. 4.5배로. 4.5배. 와. 너무 놀랍죠. 그 PBR 차이가 대한민국과 예.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같은 1억인데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일본도 한 2.3, 아니 일본은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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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되게 낮았는데 어. 그나마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전에 우리보다 이걸 2배 했어요. 높은데요. 거의. 예, 두 그래서 배 정도? 되게 노력을 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나마 올라서 이제 1억이 된 거예요. 이제 딱 1억이 PBR 됐다. 한 배 됐어요. 아. 지금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다른 웬만한 나라는 1.4배 그다음에 이제 우리랑 경쟁하는 그런 이제 신흥국들 있잖아요. 거기가 예. 1.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만큼 낮게 평가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주 가치가 이게 훼손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대외 경기에 민감한 국가다 보니까 음. 대외 경기가 좋아지면요 일단 들어와요. 예. 한국이 제일 민감하니까 여기 좋아진다. 들어오는데 조금만 이제 경기 꺾이거나 아. 그냥 팔고 다 나가고.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ATM 기기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냥 뭐 안 좋으면 팔고 나가버려. 요 예. 돈 뽑는 그러니까 기기. 변동성이 많다는 예, 거는 좋은 게 경제에서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죠. 예, 예측 그래서 가능성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원인이었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제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음. 외국인 투자들도 그런 의심이 좀 있어요. 진짜 하는 거 맞아? 예. 왜냐하면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았기 음. 때문에. 근데 이제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외국인 시각도 저는 많이